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우수한 아이들이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뛰어난 능력 중에 과거에는 어떤 능력이 중요했는데 미래에는 어떤 능력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과거에는 언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래 사회, 앞으로 21세기, 22세기로 가면서는요, 영재성의 여러 가지 능력들 중에서 바로 시공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옛날에는요, 우리가 블로그라는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글로 전달을 했어요. 글로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생각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떤 줄 아세요? 유튜브라는 게 나와가지고요, 영상으로 바로 전달해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영상을 처리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영상을 처리하는 능력, 그리고 공간 능력, 이런 것들이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영재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공간 능력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미래의 영재성으로 꼽히는 시공간 능력, 어떻게 높여줄까?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에 관한 겁니다. 시공간 능력이 낮은 아이들도 있어요. 웩슬러 지능 검사를 해보면 두 번째 능력이 시공간 능력이죠. 이 시공간 능력이 좀 낮은 아이들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높은데 시공간 능력이 낮은 아이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아이들은 시공간 능력이 굉장히 높아요. 이 시공간 능력이 높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언어 능력하고 조금 상쇄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공간 능력이 높은 아이들은 언어 능력이 좀 낮은 경우가 있고요. 언어 능력이 높은 아이들은 시공간이 좀 낮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인간은요, 우뇌와 자뇌를 다 쓰지만은 시공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뇌의 활동이 강력하다, 그런 뜻이고, 굉장히 감성적이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예술적인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시공간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예술가적인 기질이 굉장히 많고 창의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컴퓨터는 CPU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앙처리장치라고 그러지만 요즘은요, 컴퓨터 게임을 주로 하는 그런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그래픽 처리장치, GPU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GPU의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말했던 CPU보다 훨씬 더 새로운 것을 말하고요. 옛날에 CPU라는 것은 순차 처리, 순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거였다면 GPU는 병렬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그런 처리 장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공간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보거나 학습을 하거나 기억을 할 때 사진 찍듯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공간 능력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면서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째, 이 시공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는 한 두 가지 정도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떤 능력이 시공간 능력이냐? 첫째는 도형의 전체와 부분을 잘 연결시킬 줄 아는 능력이 시공간 능력 중에 기본적인 능력이에요. 도형, 그러니까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 도형도 있고요, 입체 도형도 있죠. 평면과 입체 도형이 있는데, 이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의 전체의 모양과 부분, 여러분들 이런 말 흔히 쓰죠. 숲은 보는데 나무는 보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나무는 잘 들여다보는데 숲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둘 다가 다 중요합니다. 둘 다를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책을 읽어도 전체의 줄거리를 파악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또 세세하게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도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의 모양과 부분의 모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자가 있잖아요. 둥그런 피자를 하나 사가지고 우리가 가족들이 먹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나누잖아요. 4등분 할 수도 있고 8등분 할 수도 있고요. 그 8등분을 했어요. 한 조각을 담아서 봤어요. 그 조각만 보고도 전체의 모양이 어떤지, 이 전체의 모양과 조각을 연결시킬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또 이런 말도 있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 것과 같다, 그런 말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장님들이 코끼리를 보고서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넓적하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부분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바로 시공간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각을 통해서 전체를 파악하고 또 전체를 보고 부분을 파악하는 그런 것들.
자, 이런 거는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 재밌게 자꾸 퀴즈 같은 형태로 하시는 게 좋고요.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 나도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그림이 두 개가 있거든요. 똑같은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다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죠. 두 개를 찾아내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재미로 퀴즈로 자꾸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런 능력이 좋아져요. 즉 그런 능력이 시공간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시공간 능력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도형의 전체와 부분을 연결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어떤 능력이냐? 도형의 이미지화를 하는 능력이에요. 도형의 이미지화. 여러분들 어떤 대상을 보잖아요. 자, 소나무를 봤어요. 소나무를 보고 내가 집에 와서 그 소나무를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는 것이죠. 비주얼로 만든다는 거예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비주얼. 어떤 예를 들면 동물원에 가서 어떤 동물을 봤어요. 동물을 봤는데 그 동물을 집에 와서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죠. 이런 것을 잘 하면 어떤 대상을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대상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물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개념으로 머릿속에 남아야지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대상을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거를 이미지화를 했는데 그 이미지화로 하는 것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움직이는 것까지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신사임당이 그림을 많이 그렸잖아요. 좋은 그림을 많이 그려서 훌륭한 화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신사임당이 어떤 그림을 많이 그렸냐면은 연못 속에 있는 금붕어 같은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연못 속에 있는 물고기를 그리는데 물고기를 한참 들여다봤다고 그래요. 어릴 때 한참 들여다보고 그 물고기의 움직임을 그대로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에서 물고기가 움직여. 그러니까 물고기의 꼬리 부분, 그 다음에 지느러미 부분, 앞머리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거를 가지고 그림에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넣고서 그 형상이 된 거죠. 형상화된 거를 자꾸 돌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바퀴 위로 돌리고 180도도 돌리고 90도로 돌리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런 거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머릿속에다가 넣고 움직이는 거를 정신적 회전이라고 해요. 정신적 회전. 그러니까 정신적 회전을 잘 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시공간 능력이에요. 또 한 가지는 언어하고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거죠. 언어하고 이미지. 언어만 딱 떠올려도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대상이라는 건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죠. 그 이름을 딱 떠올리면 바로 영상이 떠오르게 하는 이런 걸 이미지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공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도형의 전체와 부분을 연결하는 능력하고 도형의 이미지화 이런 것들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잘 이해하시고 길러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길러주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 제가 세 번째로 말씀을 할게요. 시공간 능력을 높이는 훈련이 필요해요. 많이 있지만 제가 중요한 세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시공간 능력을 높이는 훈련. 첫째는요, 사물 모양을 깊이 있게 관찰시켜야 돼요. 자꾸 관찰. 그냥 숲속에 가서 놀고만 오면 그냥 시원한 공기만 마시고 오는 것이죠. 그냥 뭐 많은 것이 있네 이런 거 아니고 어떤 특정한 대상을 자꾸 들여다보고 관찰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관찰을 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게 하고요. 그 그림에 관해서 설명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관찰하고 그리고 설명하게 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면요, 그 대상에 관해서 머릿속에 정확한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물의 이미지 형성 훈련이 필요해요. 이미지. 그러니까 안 보고도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계속 만나서 유아들 경우는 엄마 아빠 얼굴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엄마의 얼굴, 아빠의 얼굴을 그리라 그러면 엄마와 아빠의 얼굴과는 관계없는 정말 특이한 그런 요상한 그림을 그리죠. 이게 뭐냐면 엄마의 이미지, 아빠의 얼굴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 엄마들이 자꾸 훈련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위치 찾기 훈련이에요. 위치 찾기 훈련. 위치 찾기라는 건 뭐냐면 대상들과 대상들의 그 관계를 아는 건데요. 우리가 어디를 갔다가 돌아오는 거,
길을 찾아서 오는 것이죠. 우리가 아파트 주변에서도 갔다가 아파트에서 집으로 못 찾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자꾸 그래서 내보내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혼자 집으로 온다든지 이런 거를 엄마가 자꾸 지켜보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혼자 학교에 간다든지 혼자 어디를 갔다가 온다든지 뭐 마트에 갔다가 온다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 가는 길을 찾아서 가는 것, 그래야 어릴 때부터 그런 일이 있어야지 위치를 자꾸 찾아내는 그런 공간적인 능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재성 중에서도 정말 미래의 영재성으로 꼽는 게 뭐냐면 시공간 능력인데, 이 시공간 능력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를 부모님들이 잘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의 이런 능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